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사계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최근에 해외선물 안에서 종목들별로 가장 주요하게 꼽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장까지의 변동성, 일단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가장 좀 궁금하실 사항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희가 또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로 보실 지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CP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아주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달러가 급격하게 밀리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는 그런 날 중에 가장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 아닌가.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또 박노 대표님이 나오셨고 저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도움되고 알찬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제가 아직 예고도 안 드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 등과 돌아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에 또 많은 변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터님과 또 해설위원님들께서 또 꼼꼼히 짚어주시겠지만 또 외신 소식 역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의 많은 활약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목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저희가 잠깐 예고로 나갔지만 함께 할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좀, 뵌 듯한, 그런, 일단은 기분입니다. 일단 중국 출장 갔다 왔는데요. 잘 다녀왔고요. 또 여러분들, 또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 또 목요일 날, 일단 지키게 됐는데, 일단 역시나 또 그 유튜브에 먼저, 여러분들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그 방향성을 미리 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상 5일 지금 밀리고 있는데 5일 하방을 71.50에 일단 유튜브에서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추가적으로 좀 상방을 좀 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나스닥, 그중에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상방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미리 먼저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일단 좀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에선 좀 오랜만에 뵀지만요.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또 무료로 함께 하시는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톡스타인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를 좀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또 박노주 마스터님이 운영하시는 이 톡방 안에서 좀 자유롭게 상담과 함께 많은 정보들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래 하단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또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는 톡스타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구간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볼게요. 자, 어제장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나 추가적 반등 이어갑니다. 2700선을 돌파한 이후 안착이 된 상황이고요. CPI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현재 부근에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3.50포인트로 0.29%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장에 좀 길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6,920포인트, 0.33%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어제장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 좀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195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장에는 종가가 일단 1.19달러가 깬 채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장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1.19달러대를 회복함과 동시에 중반대 가격대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부근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1,320달러를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1,321.8달러 선으로 0.6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이 좀 중요하시겠죠. 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71달러 초반대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 이어가면서 고점이 71.89달러까지 72달러를 앞둔 가격대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71.30달러 선으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앞서서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달러 인덱스가 오늘장, 어제까지 고점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좀 세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의 종가가 92.95 라인으로 93달러 조금 못 미치게 좀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 좀 밀리면서 92선 중반대도 현재 구간 깨진 상황인데요. 92.4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지수와 그리고 골드,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CPI도 좀 발표가 된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 뉴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1000명을 기록하면서 월가에 21만 5천 명의 예상치와 약간은 하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0.2% 상승하면서 월가의 그 예상치였던 0.3% 상승치를 또 역시나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3월 산업생산 전월비 대비 0.1% 상승했는데요. 예상치는 0.2% 상승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은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고요. 향후 인상의 기조를 확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7명이 7대2의 표결로 동결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결정인데요.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 9명 중에 인상 의견을 낸 이안 맥카퍼티와 또 마이클 사운더스를 제외한 7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만장일치로 종전대로 유지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영국은 올해 GDP 전망을 1.8%로 전망을 하면서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역시나 1분기 둔화에도 경제 전망에는 거의가 변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는 계속 오른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의 강세로 미국 증시 중소형주 랠리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C를 통해서 최근 달러 움직임이 지난 1년간의 하락 기조를 반전시켰다라고 관측 보도를 했는데요. 이날 그 달러 지수는 95까지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월드 헤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내 중소형주는요, 수익을 냅니다. 네,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등 같은 여건에서 수익 압박을 받는데요. 네, 중소기업일수록 국내 영업 비중이 크고 또 해외 수익을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로 환전할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CFRA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의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기대를 웃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환상적인 기업 실적에도 고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국내 통화화를 뜻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여러 국가의 고통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컬럼을 통해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미국 연준의 정책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대출 등이 모두 달러화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세계 생산과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또 무역과 금융에서 달러는 더욱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러라이제이션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때 수입 물가와 또 부채 비용을 더욱 비싸지게 만들어서 다른 경제들에 해를 끼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음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10일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보도인데요. 주식시장이 거친 조정 기간을 거치는 동안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0% 하락한 뒤에 2월 초에 바닥을 찍고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VIX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탄탄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하는 강세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CNBC에 따르면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1분기 기업 실적의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20%를 웃돌고 또 임금 상승률은 2.6%를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강세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를 웃도는 등 최근 들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은 경제 성장세가 강하다는 좋은 신호라면서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경기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역의 불확실성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국제유가가 이란 우려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WTI가 71달러 중반까지 고점을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35년 동안 11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던 유가와 또 달러의 동반 랠리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마켓워치의 보도인데요. 이런 동반 랠리는 드문 현상이지만 유가가 달러와 앞다퉈서 고점을 높이는 것은 이란 제재에 베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달러와 유가의 동반 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렵고 다시 되돌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선을 재차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융시장 전반에서 주목하는 채권금리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CPI에 대한 10년물 국채금리의 반응을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역시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가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 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SVB 마켓의 한 전략 책임자의 발언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지속으로 인해서 금 가격은 하락하고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일본은행이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일본의 물가 움직임이 아직 강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은행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로다 총재는 또 만약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일본은행
시장은행 정책의 부양 효과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로 보셔야 될 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1000명으로 월가 예상치 21만 5천 명을 예상했던 그 예상분보다는 좀 하회한 수치로 나왔고요. 앞서서 CPI 좀 나왔는데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0.2%로 월가 예상치인 0.3%보다는 하회한 수치, 두 지표 모두 하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출연진분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유가 훈풍에 따른 에너지주들의 강세로 지수 역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4월의 CPI, 소비자 물가도 발표한 이후에 더욱더 강한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는 S&P 500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국 채금리가 다시 한번 3% 재진입 이후에 달러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로는 이로 인해서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1.19달러 회복된 이후에 중후반대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이란 우려의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다시 한번 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71.25달러로 하지만 고점에 대해서는 좀 밀리고 있는 현재 구간의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위험자산 선호에도 반등 시도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이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좀 세게 강한 반등 나오면서 132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이슈는 순서대로 이 네 가지 이슈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만 일단 유튜브로는 맞선이 먼저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좀 미리 포지션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드렸으니까요. 미리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일단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유가 상승 에 따라서 에너지들의 상승 그리고 앞서서 발표된 CPI 발표 이후에 더욱더 추가적으로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네,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확인이 되셨고요. 오늘은 출연자분들이 좀 많아서 다양한 의견을 더욱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수에 대해서는 마선이 유튜브에 미리 나스닥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유튜브에다 다시 한번 좀 변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상방을 보긴 보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 크게 그리는 일단 시나리오는 상방을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상승을 좀 준 이후에, 다시 이제, 하방 쪽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양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물량을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 5개 들어갔다가 이제 유튜브는 다시 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치고 갈 자리여야 하는데, 오늘 장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 상승이 또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골드가 오늘 좀 더 굉장히 더 셉니다. 강도가.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좀 약간 상반된 움직임이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어느 정도 치고 가야 될 시간인데 아직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좀 막혀 있는 부분이라서 물량을 좀 줄이자. 나도 줄였다. 그래서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일단 유튜브에다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상방을 보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확률이 아주, 좀 크게 이제 좀 보면 확률이 좀 명확하면 모르겠는데 좀 확률이 좀 볼수록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물량 줄여야죠.
물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상방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 우리가 이란 핵협정 파기 일단 그 전부터 할 줄은 알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게 불안한 건데 지금 이제 뭐 협상 뭐 파기했으니까 이제는 없어진 거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는 도리어 일단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사실상의 지금 그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뭐 어느 정도 계속 물가 지수도 뭐 크게 일단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를 좀 끌고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후로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는 계속적 상승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크게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꺾이면서 조정을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올라온 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S&P부터 보면 S&P 같은 경우는 오늘 나스닥에 비해서는 좀 열린 자리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좀 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을 일단 한다면은 1차 목표 자리는 2712 그 선상이 일단 저항대가 일단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항상 이런 패턴은요. 오늘 올라가면 사실상 전 파동의 고점을 깨면서 올라갑니다. 잘 보시면 뭐냐면 이거 N자예요. 예, 보세요. 상승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정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올리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들어올린다고 해서 전 파동의 고점까지만 딱 저항을 받고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그대로 이 전파동의 고점이 지금 2718.50인데 그대로 깨면서 그대로 이제 전파동 고점을 깨면서 이제 돌파하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일단 2725 이상을 봅니다. 네, 그래서 S&P는 뭐 그렇게 일단 상방을 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방을 잡을 거라면 적어도 안전하게 잡을 거라면 2725 이상 넘어갔었을 때 꺾이는 흐름 보고 그때는 이제 매도를 좀 들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봉이 지금 그 4월달 중순에 상승 고점을 일단 돌파했거든요. 네네.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지금 저항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더 N자로 지금 쭉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산출한다면 6,943 정도, 그 정도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제가 볼 땐 돌파를 하고 그대로 쭉 밀고 간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금일 6,980선 더 본다면은 6,980선 이상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최대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도 진입을 하기 위해, 왜냐하면 어차피 역방향 진입이란 말이에요. 네. 추세는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일단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진입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6,980선 이상 돌파하고 올라간 뒤에 이제 서서히 이제 시세가 느려지면서 좀 꺾이는 흐름 나오면 그때 편입을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팻말과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상승 돌파 시도 이후에 다시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안에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2725선까지 좀 돌파한 이후에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을 보고 이 저항선에서 매도에 들어가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위쪽에 상방 가격대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 탄력 이후 그 다음에 좀 매도로 진입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나스닥은 6,980선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추세가 꺾일 때 그때 터치 이후에 좀 매도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두 지수에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은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업인데 의견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고점이 그 다음 라인 잡아놓은 게 2720 라인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 라인까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긴 남았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라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상방 배팅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자리진 않나. 지난주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지난주에는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상승한 흐름이 나왔죠. 일주일 동안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그 목표가까지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하려면 어떤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노이즈는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지수가 엄청 오르거나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지수가 이것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을 좀 해소된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 얘기 드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할 거다, 무조건. 왜냐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분명히 탈퇴할 건데 어떤 식으로 탈퇴하느냐인데, 이 탈퇴는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핵협정에 이미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과연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과연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란에 대한 대이란 제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은 일단락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올리려면 뭔가 좀 다른 모멘텀이 하나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지금 PPI나 다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았어요. 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를 좀 더 견인할 만한 이슈가 조금 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달러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빠르긴 했어요. 좀 빠르긴 했습니다. 이제 달러 더 이상 못 가고 꺾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좀 더 살짝 더 올랐어요. 살짝 더 올라오고, 오늘 제가 출연을 해서 과연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면 저는 꺾인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마침 딱 꺾여가지고, 네,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달러 자체도 멈췄던 이유는 제가 이제 달러를 오른 배경을 좀 얘기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유로화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달러가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게 상대적인 이슈니까요. 근데 그걸 뭐 유로화 때문인지 어떻게 너는 장담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신흥국 통화가 많이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른 원인으로 많이 올라왔다면 신흥국 통화도 또 완전히 많이 밀렸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유로화가 훨씬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달러 자체가 이제 유로화 영향이 좀 많았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고, 그러니까 유럽은 안 좋은데 미국 경제는 계속 좋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좀 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또 달러가 또 올라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한 뒤로 외국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국내로 지금 달러를 다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해외 통화를 팔고 그걸 달러로 미국으로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귀해지겠죠. 해외에서는 좀, 달러가 좀 더 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가 좀 그 이슈 때문에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크게 상승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의 시황이니까 다음 주까지 시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횡보하면서 좀 저항 라인 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좀 겪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승을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쪽에 라인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상승 쪽으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 좀 횡보 이후 저항 테스트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를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0시 정도 이때 이 CPI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지만 지난 달보다는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러가 좀 하락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PPI가 근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고요.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보다는 하회했지만 조금 올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좋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자체가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소폭 이제 살짝 밀렸는데 이 부분이 이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유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유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는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유가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가 나중에 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석유로 만드는 게 우리가 석유로 자동차 기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격이 더 오르면 미국이 지금 미 연준이 지금 가장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의 포커스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인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였는데 그거를 이제 애틀란타 연총재가 지난번 연설에서 발언으로 그렇게 빨리 가진 않겠다. 뭐 긴축을 그렇게 빨리 가진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 비둘기파적인 뉘앙스 해주면서 달러가 좀 밀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지표가 좀 약하게 나오니까 밀리는 것도 있지만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 유가 때문에도 이제 물가가 오를 거고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우려를 약간 연준에서 좀 해소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렇게 또 빨리 가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오면서 달러도 좀 한풀 꺾이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유로화가 그러니까 올해 내 최저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또 반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달러가 좀 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보시면은 뭐 지수도 그렇게 상방 탄력이 그렇게 좀 강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탄력이 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앞서서 발표된 CPI 그리고 PPI까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발언까지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뭐 이런 굵직한 이슈,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 속에서 시장을 좀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인데요. 박남 캐스터 통해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어저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이 이란의 기존의 핵 협정을 탈퇴했다는 그 소식이 또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요를 해서 에너지 부분의 상승 랠리로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10년 국채 금리도 3%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요, 이 새로운 역시나 기업 실적들도 나오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과 또 억류되었던 3명의 무사 귀국 소식, 또 이에 대한 트럼프의 기쁨,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북미 관계에서 호조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또 무사 귀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약간의 호조세를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증시는요, 어제 오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역시나 상승 마감했고, 또 유럽은 영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기다리는 가운데 좀 변동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오일의 영향이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계 증시가 오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돌아서는 듯하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 큰 힘을 보태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력을 잠재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장이 가장 주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세계 경제의 성장이 고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리막길로 갈 것인지의 여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와 영국의 그 약세 경제 데이터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켓워치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어떻게 스트래터지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 혹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많이 싣고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의 결정에 반응을 할 것이고, 또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움직임, 불확실성에도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점을 또 꼬집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S&P 지수 역시 상승세로 가고 있다 해서 저는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에너지 업종 상승 기대감에 좀 반등했고 거기에 국채금리 3% 재진입에 따라서 이 부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는데 현재 시각이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705선까지 슈팅 이어갑니다. 0.35%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692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1포인트 0.35%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 상승 출발에 따른 속보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실까요? 자, 유로 FX도 0.72%까지 올라오면서 1.19690달러까지 중후반대 가격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현재 부근 상승 탄력 여전히 유지 중인데요. 1322.5달러 선으로 0.7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오일 하방 보셨는데 유튜브에 지금 71.04달러까지 좀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0.25%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92점 중반대 라인 깬 상황이고요. 92.44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 FX는 반등, 골드와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고점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하락 반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장한 지 지금 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지금 개장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길들여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여러 번 예상을 했고, 또 예상한 수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CPI 지수 역시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이었던 이제 0.3%를 약간은 하회한 수치죠. 그리고 지금 역시나 보면은 오일 유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큰 이슈였던 폼페이오 그 장관이 이제 그 미국 억류자들과 함께 귀국했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까지 함께 이렇게 마중을 나가서 큰 이슈 보도화됐다는 이 소식이 아무래도 북미 관계에 좀 호조세로 작용을 하면서 역시나 증시도 조금 편안해진 모습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나 아시아 증시는요, 역시나 오일 가격 때문에 여전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요, 지금 아무래도 조금 변동이 있고 출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 실적 호조와 그리고 고용 호조에 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 가격대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P 500과 지수 안에 에너지 업종들의 탄력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들의 지수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쪽에 대한 모습은 좀 혼조세인데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개장 전부터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지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개장 상황 함께 좀 브리핑 해주실까요? 일단은 네. 지금 좀 들어 올렸거든요. 지금 한 6,925.50 그 선상으로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가라도 좀 더 들어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일단 유튜브에서 일단 안전하게 좀 물량을 조금 수익을 약간 내면서 청산하면서 이제 일단 물량 보유하면서 가시라고 일단 말씀을 일단 코멘트 먼저 드렸고요. 네. 저도 일단 뭐 그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좀 청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아까는 단기적 이후도 저는 계속 상방은 보고 있어요. 상방 보고 있고 지금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 들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좀 장기적인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한 달 뒤 정도. 그래서 월봉을 봤었을 때 그래도 아까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중에 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실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유가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중요한 게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물가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이 그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이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월봉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이 월봉에서 분명히 이 월봉에서는 분명히 윗꼬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꺾이는 흐름은 나와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가 나스닥 같은 경우 올라갔었을 때 이번 달에 계속 올라갔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크냐 작으냐는 이제 그 시점 가서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조정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이 적절한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지금 뭐 어차피 그 지수 포인트가 위에 있으니까 6,825 이하로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타이밍 그러니까 마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냥 올라가지 않고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좀 상승 랠리를 좀 많이 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 5월 중순이든 말 정도에 이제 한번 꺾이는 흐름이 좀 크게 나올 거니까 그 흐름을 이제 보시고 꺾는 흐름이 나오면 아까 뭐 6,835에서 25 그 사이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딱 봤었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만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S&P도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 위에 지금 저항대 위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저항대에서 붙여서 내려온다면 S&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략적으로 2,700 뭐 한 12선 정도 돌파하게 된다면 이번 달에 이제 뭐 말 정도까지 해서 분명히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2,690선 이하로 한번 그 밑에까지 이하까지도 한번 그 하방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제 전달의 고점이 2,718.50인데 이 고점은 뭐 지금 5월 달에 한번 돌파하고 나서 다시 꺾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잡을 때는 이 전달의 고점을 보고 잡으면 안 되고요. 분명히 이 고점 돌파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돌파를 한다면은 지금 일단 뭐 2,730선 그 위로 일단은 월봉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번 달에 들어 올렸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쭉 아까 말씀드린 자리까지 일단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냥 상승은 없다. 여기서 이제 상승폭이 이제 작다는 거죠. 이번 달엔 작으니까 그 추가 상승은 일단 오늘도 이제 일단 볼 수 있고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달의 고점을 이제 넘어서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좀 반대로 이제 하방적으로 조정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지수 S&P와 나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좀 눌리고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개장까지 살펴본 상황인데 문자로 질문이 왔습니다.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선물 내일장 대처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국선 있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 1% 가까이 좀 상승하면서 317.32일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좀 여기서 좀 아쉬운 상황이 앞서서 달러 강세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 이탈, 신흥국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뉴욕장이 아직 좀 이제 막 개장을 한 상황이지만 내일장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좀 포지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마소님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모두를 좀 다루시잖아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상승 흐름 지금 뭐 나스닥 6,928.5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 60 넘어 부리면 안 됩니다. 청산 이제 어느 정도 갔었을 때 네. 수익 조금씩 확보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좀 가능한 한 위에서 일단 청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 청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쭉 들어 올리는 상황을 좀 봐야지 되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예상치대로 지금 더 올라가서 지금 한 6,950선 정도 위에서 올라간다면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오늘 아마 양봉으로 끝날 겁니다. 양봉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 분명히 내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갭상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내일 시작 가격이 위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장에 당연히 영향을 받거든요, 항상. 그럼 초반에 상승을 아마 한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반에 장초반에 상승 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하방 흐름을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네네. 내일 국내 선물은 아무래도 전강 후약 상태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장도 지금 올라가지만 초반에 상승 주고 나서 끝에 이제 좀 약간 꺾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국내 선물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미장을 반영을 해서 내일 시작 가격부터 강세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반영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계속 이제 그 강세를 좀 유지하다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조정이 와야죠. 예. 그렇게 내일 국내 선물을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알찬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강 후 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가가 전일장, 오늘장에 종가보다 좀 높게 출발을 하지만 일단 초반은 강하고 후반 쪽으로 갈수록 좀 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해 주셨는데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네.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고 또 어떤 걸 보셔야 되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한번 볼게요. 이거 네. 국내 선물이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보시자면 자 지금 5월 초부터입니다. 5월 초부터 따지고 보면은 5월만 볼게요. 5월만 딱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었죠. 기관도 팔고 있었고. 근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되는 기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만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한국에 투자를 했어요.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투자하나요?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꾼 다음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 가치가 가만히 냅두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계속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투자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탈이 계속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네. 이탈이 이어졌고 신흥국 시장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 맞출 게 뭐냐면 6월 위기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시장에 6월 위기설이라는 이 찌라시가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6월 위기설은 끝나고 보면 항상 뭐냐면 랠리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위기설은 왜 나왔냐면 달러 강세, 터키 리라부터 계속 프랑스, 러시아 루블라부터 해가지고 다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위험한 재료가 아니냐. 위기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모든 위기설들을 다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거였거든요. 이 위기설이 조합이 돼서 6월 위기설을 탄생시켰는데 6월 위기설이 탄생해서 투심이 안 좋아졌어요. 투심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오늘 달러 인덱스 꺾였잖아요. 꺾였으니까 내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원화 가치 오르겠죠? 가만히 있어도 수익 보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할 만하다. 다만 투자할 만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중국 A주 MSCI 그 벤치마크 상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 그 부분 좀 얘기 드리고요. 다만 경협주들이 내일 어떻게 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네. 경협주들이 좀 괜찮게 가준다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좀 가야지 좀 갈 수 있으니까 내일 국선 대처 방법은 박노희 대표님 얘기하는 그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왜냐면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왜냐면 매물도 많기 때문에 네. 국내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나. 그리고 국내 선물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은 선물 보시면 아실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려 1만 개나 지금 외국인이 매도해 있는 상태예요. 매도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조금씩 풀리겠죠. 근데 이걸 또 기간 넓혀 볼게요. 기간 넓혀 보면 4월부터 보면은 선물 4월부터 볼 필요가 없겠네. 그냥 5월부터만 봐도 되겠네. 5월부터 보면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조금씩 해소하면서 갈 거예요. 해소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내일 뭐 급반등하기 좀 쉽진 않다. 외국인 급격하게 포지션 바뀌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방 보는 건 맞지만 뭐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내일 국내 증시에 대한 선물도 함께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증시와 비롯해서 연결돼서 지금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부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 자, 지수에 대해서 내일 현물 쪽에서 남북 경협주와 이들 흐름에 대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전강 후 약에 대한 부분으로 좀 크게 바라보시고 그 안에 상세하게 전략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유로와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